안녕하세요. 책 읽는 마케터 소라입니다. 오늘은요, 사실 지난주에 업로드하려고 했었던 9월의 북필름 키트를 한 주 늦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예전에 한 영상에서 뇌과학 책을 리뷰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신 구독자님의 댓글을 보고 요즘 뇌과학 책을 읽고 이 책들을 좀 공유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정말 좋고 또 유명한 마음의 오류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에릭 핸델이라는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지은 책인데요. 저술한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학문적인,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뇌의 특정 부분을 지칭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혹시 돌아다니는 짤 중에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아이유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정서적으로 좀 디프레스 될 때 내가 이 기분 절대 영원하지 않고 5분 안에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저 스스로 제 감정을 잘 다루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의 주기를 지날 때 이러한 생각과 그리고 뇌과학 책을 알게 되고 참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영역이 생각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에 있었던 자극이나 반응에 의해서 그렇게 느끼고 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 혹은 개선할 수 있다는 관점들을 뇌과학 책에서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미라는 것, 이 뇌과학적 지식을 안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모든 뇌 회로들이 확실하게 제 기능을 수행할 때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법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뇌과학과 인지심리학 같은 분야는 늘 명분 있는 위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에피소드는 8장 의식적 감정과 무의식적 감정의 상호작용이라는 파트였는데요. 여기서 도덕적 의사결정이라는 소제목이 나와요. 도덕적 기능과 뇌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는 1845년에 철도 노동자인 게이지의 사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에서 보여지는 이 사진처럼 게이지라는 사람이 폭발물을 다루다가 끔찍한 사고를 겪었는데요. 이 때문에 쇠 막대기가 그의 머리뼈를 뚫고 들어간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묘사해요. 그는 사고 전에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고 대단히 믿음직한 인물이었다. 언제나 앞장서서 일을 맡아 했을 뿐만 아니라 잘 해내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가 사고 뒤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사람으로 변했다. 제 시간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고 저급한 말과 행동을 수시로 했다. 동료들에게 전혀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도덕적 판단력을 아예 잃어버렸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게이즈라는 사람이 겪은 사고를 통해 이마 앞껍질, 특히 아래쪽인 배 쪽 안쪽 이마 앞껍질과 눈확 이마 껍질 부위가 손상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영역이 감정과 의사결정과 도덕적 행동의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전차 문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마구 달리는 전차가 최고 속력으로 선로의 분기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냥 놔두면 전차는 오른쪽 선로로 가서 보행자 5명을 덮칠 것이고 5명 모두 사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스위치를 움직여 전차가 왼쪽 선로로 달리도록 하면 전차는 보행자 1명을 덮쳐 죽일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손을 써서 전차의 경로를 바꾸겠는가? 두 번째 그림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전차 선로 위 육교에 서 있다. 고장난 전차가 보행자 5명을 향해 질주하는 것이 보인다. 전차가 멈추지 않으면 5명 모두 죽을 것이다. 육교에는 당신 옆에 몸집 큰 사람이 서 있다.
그는 난간 너머로 몸을 숙인 채 전차가 보행자들을 향해 달려가는 광경을 보고 있다. 당신이 그 남자를 밀면 그는 선로로 떨어져서 전차를 멈출 것이다. 그러면 보행자 5명을 살릴 수 있다. 당신은 그를 육교 바깥으로 밀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5명이 죽도록 놔둘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나요? 두 시나리오에서 사실 관련된 팩트 자체는 동일하죠. 5명을 살리려면 1명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이성적으로만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어쩌면 두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열차의 방향을 돌리는 것처럼 기꺼이 남자를 밀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 다른 사람을 직접 선로로 밀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두 가지 결정 모두 똑같이 폭력적인 결정으로 이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 결정을 도덕적이라고 보고 다른 결정을 살인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 전차의 방향을 스위치만 눌러서 5명을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1명이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꽤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차의 스위치를 돌리지 않고 그냥 5명이 다 죽는 걸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좀 부도덕한 선택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한대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두 번째 그림에서 남자를 직접 미는 걸 잘못된 것 같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살인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고 실험이 흥미로운 점은 굉장히 모호한 도덕적인 기준이 우리 뇌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의식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뇌에서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전차 방향을 돌려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자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에서 참가자들에게 남자를 선로로 밀어버릴 것인지를 묻는 것은 다른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꽤 확실하게 사람들은 남자를 직접 다리 밑으로 밀어서 죽이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다, 살인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앞서 게이즈처럼 이마 앞껍질이 조금 비활성화된 사람들의 경우 두 번째 그림에서 똑같이 한 사람을 밀어서 더 좋은 판단을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뇌의 영역들이 감정 신호들을 의사결정에 통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의 오류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어떤 판단과 감정들이 뇌의 여러 부분에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해주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네, 그래서 9월에는 이 책을 대여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마음의 오류들이 근데 앞부분은 조금 읽기가 지루하고 어려운 감이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분들께는 이 뇌과학 책을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뇌과학 책인데요. 책 표지도 그렇고 굉장히 픽션처럼 생겼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케이스는 모두 진실을 바탕으로 한 사례들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올리버 섹스는 과학계의 셰익스피어이다 라고 명제가 붙을 만큼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뜻한 의사이자 신경학자인데요. 이 책의 역자는 이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올리버 섹스는 1933년에 런던에서 태어나 세인트 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땄다. 전공은 그의 부모와 같은 의학이었다. 그는 1970년에 첫 저서를 출간했는데 그 책이 바로 편두통이다. 1966년부터 환자가 약 80명 정도인 자선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어 이때부터 지능장애, 뇌염 후유증 환자 등 어려운 치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1969년 봄 환자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극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때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 깨어남이라는 책이다. 이어서 올리버 섹스는 나는 침대에서 내 다리를 주었다를 썼는데 옛날에 노르웨이 산중의 절벽에서 추락하여 한쪽 다리의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이 책은 그때의 자신을 대상으로 한 상세한 병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그 뒤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이다. 이 책은 깨어남을 능가하는 걸작으로 섹스는 이 책을 통해 금세기에 손꼽히는 논픽션 작가로 불리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병보다는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인간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이 책과 같은 걸작도 집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요, 마음의 오류들보다 훨씬 더 사례 중심적이고, 그래서 각각 챕터에서 한 환자의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뇌와 행동,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실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감정과 판단과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마지막 책은요, 예술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반 고흐 영혼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예전에 제가 요조 작가님이 쓰신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이라는 책의 한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책을 언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계속 이 책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9월에 어느 울적한 날 마음과 몸의 위로가 필요했던 날 이 예술책이 참 땡겼던 것 같아요. 예술가의 삶을 보면 때때로 많이 놀랄 때가 있는데요. 이 책도 고흐가 삶에 영감을 주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영감의 의미가 고흐를 떠올릴 때 우리는 항상 그 광기 어리고 귀가 잘린 그 고흐의 이미지만을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주는 영감은 고흐의 소박하고 또 목가적이기까지 한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들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광기 어린 고흐가 아니라 사려 깊고 또 가족을 생각하는 그 고흐를 이 책에서 만나고 나면 고흐에 대한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흐의 대표작들의 상당수의 부분이 그의 불안정한 시기에 1888년쯤 이후에 그려지기도 했지만요. 1870년대부터 그가 꾸준히 작품 활동을 했던 초기 고흐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또한 우리와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님을, 그러나 그가 가진 예술에 대한 열정,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게 큰지를 직접 눈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테오라는 인물에 대한 고흐가 갖는 애정과 그리고 고흐가 초기부터 말년까지 어떠한 인생의 흐름들 그리고 그 인생의 주기들에 만난 사람을 통해 영감을 받고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있는 책이고요. 조금 적적하신 날에 또 전시회가 가고 싶은 날에 이 책을 통해 위로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9월에 부필름 큐트 총 3권 가져왔고요. 10월에는 소설을 아마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좀 다양한 책 추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